안녕하세요. 미션 파파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에 자동차세 개편에 착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자동차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자동차세 배기량에서 차값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찬성 의견 추천한다 86%, 그리고 토론에서도 74%나 되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빠르게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차값으로 부여를 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차값으로 부여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소나타는 자동차세 1년에 51만 원 내는데 모델 S가 13만 원 밖에 안 내? 이거 뭔가 불합리하지 않냐? 판매가는 소나타가 2,800만 원이고 모델 S는 1억 1,500만 원인데 차값 차이만 해도 지금 4배가 넘게 나는데 자동차세는 소나타가 4배나 더 내는 게 말이 돼?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찬성을 했겠죠. 자,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타면 자동차세 더 낸다. 테슬라 모델 X 10만 원 내는데 아반떼는 22만 원 낸다. 자동차세 뜯어 고친다. 대통령실 차값으로 대체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가 움직인다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자동차세라는 게 한미 FTA 협정사항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한미 FTA 협정까지 위반하면서 과연 개편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이 한미 FTA 조항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차종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재협상하지 않는 한 배기량 기준의 기존 자동차세를 개편하기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굳이 정부에서 한미 FTA를 위반하면서까지 배기량 기반의 자동차세를 개편할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기존 내연 차량 차주들의 조세 저항에 맞닥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쉽게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로 타겟이 될 거냐? 바로 배기량과 관계가 없는 고가의 수입 전기차, 이 차량들이 정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로 타겟은 수입 전기 차량들이 되겠죠. 자, 지금 어떤 불만이 나옵니까? 소나타는 51만 원이나 내는데 왜 모델 S는 13만 원이냐? 테슬라 모델 X 1억이 넘는 차인데 10만 원이 말이 되냐? 아반떼는 22만 원을 낸다. 불합리하다. 고쳐라. 이런 여론들이 지금 들끓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동차세 개편하라는 여론이 74%, 기타는 14%, 반대는 12%밖에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불합리한 세제 개편을 하라고 지금 여론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언론들은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자극적인 기사, 모델 S와 소나타, 아반떼 같은 차량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차량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니까 조금 걸리는 게 있죠. 현기차에서 만드는 전기차들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의 대형 SUV EV9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하면은 뭐 1억에 육박하는 가격, 8천만 원, 9천만 원까지 차값이 올라가요.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죠. 아이오닉이나 EV6만 해도 6천만 원대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어쨌든 결코 저렴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차값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됐을 때 자동차 업계에서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 현재 미래차, 전기차 경쟁이 치열한데 자동차세 개편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기차 입장에서도 차값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면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EV9과 같은 대형 SUV,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SUV 라인으로 전기차를 계속 만들어낼 건데 자동차세가 높아진다는 부담 때문에 잘 안 팔리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현기차에서도 전기차 판매 부진, 가격 경쟁력 약화, 이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차값에 따른 부과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개편하게 될까? 여러 가지 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 차량 가액과 그리고 중량을 곱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혁신기술 감면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그런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자, 기존에 이미 알려진 대로 차량 가액에 따라서 초과되는 금액을 특정 비율로 곱해가지고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나름 또 합리적이에요. 거기다가 무게를 곱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전기차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혁신기술 탑재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미 혁신기술 탑재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지만 2025년 이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진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2025년 이후에 새롭게 부과될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이 혁신기술 탑재 차량 감면이 들어가서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세 개편 이야기가 나온 것과 동시에 혁신기술이라고 하면서 V2L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추후에 자동차세 개편에 전기차는 특이성이 있고 그리고 미래 산업으로서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혁신 기술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동차세 개편이 진행된다면 올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내년에 입법이 된 다음에 2025년 이후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이렇게 자동차세 개편, 세금을 보충하는 측면도 있지만 부자 감세 이미지를 희석시키면서 깨끗한 정부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론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여론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세금 개편,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지방세 확보, 그리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추가 과세를 통해서 사회 정의 구현, 부자 감세 이미지를 정부 입장에서는 없앨 수가 있고, 대중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고, 이번 자동차세 개편의 타겟은 절대적으로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주, 그 중에서도 수입 전기차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추후에 어떻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기차주들한테는 어쨌든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